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들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등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13일 영국 코넌월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정상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를 촉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들 결의와 연관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모든 관련 협력국과 조율에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관여와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과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G7 공동성명에는 또 중국과 관련해 신장 등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포괄적이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현상 유지 변경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일방적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정상들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코널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 등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블링컨 장관과 정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협력을 포함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국 협력의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번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한 내용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인권 등 북한과 관련해 풀어야 할 사실상의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발해왔는데 이번 성명으로 북한은 상황에 따라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강경한 움직임을 택할 수도 있다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G7 주요 7개국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 그리고 북한 내 인권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공조를 공식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G7 공동성명에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은 초청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해 성명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내용을 전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G7 정상들이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대해 환영하고 북한에 대한 대화 호응을 촉구한 내용을 평가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 자체로 북한이 실질적 압박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 대미 대남 메시지의 책임자 격인 김여정 부부장 등이 나서서 반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고 일단 추상적으로 미국과 G7의 압박이 세진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말로 하는 압박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겠죠. 이번에 G7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대북 정책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하면은 김여정이 차적으로 나서는 거가 확실하게 이를테면은 미국이나 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대외 메시지를 보내는 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월 한국군을 비롯한 한국 정부를 향해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비난했고 지난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흘 전에는 자신 명의의 담화로 이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취할 대북 기조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있을 도쿄올림픽이나 8월 미한연합훈련에 맞춰 군사적 움직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G7 정상회담 공동 성명은 사실 북한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고려해가면서 향후 7월 동경올림픽이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나가는 수준에서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7월달 동경올림픽 전에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경직시키는 군사도발을 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거든요. 노동당 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지난 11일 열린 중앙군사위에서 나온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혁명 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전략적 과학과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한 방도들을 밝혔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그들의 표현의 핵무력을 앞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과 또 앞으로의 지속성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박 교수는 또 북한이 가진 많지 않은 카드 중 하나가 군사력인 상황에서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전술핵 개발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G7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된 셈이라며 북한이 향후 이와 관련된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3일 G7 정상회의 결과 설명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를 촉구하는데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스가 총리가 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스가 총리가 정상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으며 각국의 지지와 함께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납치 문제 즉각 해결 요구가 기재되는 등의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국제법에 기초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해킹과 랜섬웨어, 허위정보 유포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북한인 김씨 일가가 이끄는 왕조적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전혀 없다고 미국의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이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해졌지만 한국 정부가 오히려 전단과 또 다른 정보 유입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3월 2021 세계 자유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등에 대한 국가별 세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와 자치지역을 대상으로 정치적, 시민적 권리 실태를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3점을 받아 1점을 받은 티베트와 시리아, 2점을 받은 남수단, 에리트리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최악 중 최악 6위에 올랐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정치적 자유에서 0점, 시민적 자유에서 3점에 그쳤다며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로 감시가 만연하고 임의적 체포와 구금이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전염병 고위험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봉쇄와 방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경 근처에서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주민들은 직결 처형의 위험에 직면했으며 지난해 9월엔
북한군이 북한 해역으로 넘어온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해 시신을 불태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참정권과 관련해선 북한은 유권자의 모든 자유로운 선택을 부정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반대도 철저히 배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탈북민 출신 티머시 조 씨는 VOA에 이 문제가 북한과 자유세계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봐주는 국익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가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게 중심적인 포인트인데 저희 북한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상징성이고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북한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프리덤 하우스는 또 표현과 신앙의 자유, 법치 등 15개 영역으로 분석한 시민적 자유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검열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한국 등에서 북한 당국의 전파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파와 중파를 통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고 컴퓨터 휴대용 저장 장치인 USB, SD카드, 전단 등을 보내는 활동도 최근 많아졌는데 한국 당국은 전단과 다른 정보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1일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촉진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접근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면서 북한이 40개에서 5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프리는 14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잠정적 핵물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추정치를 냈다면서 북한은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핵분열 물질 생산이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지속해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30개에서 4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연합공군훈련 레드플래그에 미한일 병력 6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알래스카에서 시작된 레드플래그 연합공군훈련에 미군 병력 300명과 한국, 일본 공군 300명이 참가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훈련은 미국과 동맹국 간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3국 공군과 우주 방위군의 임무를 준비하는 부대를 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3국 공군의 상호 운용 능력을 점검하고 공중 전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이 계획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레드플래그 훈련은 미국과 동맹국 등 다국적 공군의 모의 공중전투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실기동 훈련으로 일본은 매년 훈련에 참가해왔으며 한국은 지난 2018년 이후 참가하지 않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